1티어 학교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제학교 선택 기준 저희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원하는 조건을 2가지를 고르시는데 이게 이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또 이것도 맞추자면 맞출 수는 있죠. 맞출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에듀케이션 조승희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 부장입니다. 오늘은 국제학교 선택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제학교 선택 너무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맞아요. 예. 네, 뭐 어디가 제일 좋은 학교인지 뭐 1티어 학교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장님이라면 어느 학교 보내시겠어요?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많이 받고 있어요. 예. 맞아요. 부장님 어떤 학교 보내셨어요? 뭐 이런 질문들도 네, 많이 맞아요. 받으시고, 네. 저도 사실 뭐 어떤 학교 보내셨어요? 라는 질문 사실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어떤 학교가 딱 좋다기보다 가장 좋은 건 사실 우리 가족의 유학 목적에 맞는 게 사실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유학 목적에 맞는 학교를 어떻게 선별하면 좋을지 그 선택 기준을 좀 세우는 법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제학교 선택 기준 저희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주거 지역에 대한 맞아요. 것도 있고요. 또 원어민 선생님 비율이나 그리고 또 한국 학생 비율, 그리고 사교육을 좀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 5가지 기준으로 저희가 대체로 좀 보고 있어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5가지를 기본적으로 여쭤보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부수적으로 다른 기준들이 있지만 사실 뭐 예산 가장 중요하죠. 맞아요. 그다음에 네. 주거 지역은 사실 학생의 성향보다는 좀 부모님의 부모님의 성향이 더 많이 반영이 되죠. 맞아요. 예. 생활권에 따라서 부모님들께서 또 네, 유학 성공률이 또 정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특성상 원어민 교사를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한국 학생 너무 높죠. 네, 한국 학생 적은 곳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사실은 괜찮은 학교는 한국 학생이 적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워낙 이제 괜찮은 학교들 소문이 많기 때문에 한국 학생 비율은 전체적으로 좀 높으나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낮은 학교들을 이제 저희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사교육은 뭐 학년이 높으면 높은 대로 사실 국제학교 교과를 좀 도움받기를 희망하시고, 또 유학 기간이 짧으면 또 짧은 대로 그렇죠. 한국 교과를 좀 준비하시고 싶어 하시는 경우 이제 또 사교육 환경을 좀 중요하게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를 보통 기준으로 학교를 선정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를 가지고 학교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여기서 5가지를 쫙 이렇게 놓으시고서요. 중요한 거 딱 2가지를 고르시는 거예요. 변하지 맞아요. 않는 2가지. 예, 나머지 한 3가지 정도는 상황에 맞춰서 좀 유동적일 수가 있어서 일단은 2가지를 정하시고요. 이제 그 2가지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상담 드릴 때 맨날 1지망과 2지망을 결정하시고 나머지는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1지망과 2지망은 사실 우리 가족의 유학 목적에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부장님 이거 결정하실 때 네. 어떤 거였나요? 1지망, 2지망. 저는 부동의 1위는 예산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예산. 네, 예산이었고요. 저희는 이제 유학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한국 학생 비율이 낮은 곳을 좀 찾았어요. 맞아요. 부장님께서는 한국 학생 비율이 좀 적고 예산이 부장님이 하신 예산 안에서 들어오는 학교. 저도 예산이었고, 저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왔었기 때문에 예산이었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아이가 어리니까 통학거리가 좀 짧은 학교가 이제 2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한국 학생이나 뭐 이제 주거 지역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유동적으로 좀 움직였었고, 부장님께서도 1, 2위를 지키시느라고 주거 지역은 정말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많은 걸 포기하고 네. 진짜 한인 지역의 인프라를 다 포기하고 네. 사실 학교 주변으로 가시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와 2순위를 정하시고 나머지는 좀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시면 좋은데, 지금 1순위하고 또 2순위를 정할 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원하는 조건을 2가지를 고르시는데 이게 이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현실적으로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순위와 2순위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1순위, 2순위를 이렇게 골라오시는 경우 사실 좀 많이 힘든 경우가 네. 있죠. 저희 첫 번째 케이스가 이제 뭘까요? 케이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한인 생활권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학교는 한국 학생 비율이 좀 적은 곳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 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저희가 좀 많이 힘들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생활을 하실 거기 때문에
한인 생활권 안에서 조금 이제 적응을 좀 편하게 하시고 싶으신 마음은 저희가 너무 이해는 하나, 한인 생활권 내에 들어오는 학교들의 한국 학생 비율이 적을 수는 없죠. 네, 맞아요. 심하면은 사실 막 20%가 넘는 맞아요. 학교들도 네. 있어서 네. 한국 학생 적은 학교는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조건은 서로 좀 상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맞춰달라 하시면 맞춰드리기는 맞출 수는 하죠. 있죠.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뭐 통학거리나 이런 것들을 좀 포기하셔야 돼요. 맞아요. 한인 생활권에 계시지만 한국 학생이 적은 학교를 가실 때 멀면 뭐 한 40분 정도도 하셔야 되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잡으실 때 서로 충돌하는 조건은 좀 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부딪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학비는 좀 합리적인 학비를 원하시는데 원어민 선생님 비율은 좀 높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맞아요. 이게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느낌상 좀 학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시는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대가 사실 말레이시아도 원어민 비율이 높으면 학비가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합리적인 학비 또는 정말 좀 경제적인 학비인데 원어민 비율은 높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학교 추천드리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뭐 또 이것도 맞추자면 맞출 사실 수는 있죠.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너무 학비대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한 1,500에서 한 1,800만 원대 연간 학비는, 그리고 원어민 교사는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학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중간에서 좀 타협하는 요런 이제 상황들은 좀 벌어지기는 하고요. 이런 경우도 사실 학년이 세컨더리로 넘어가면 학비는 또 올라가요. 저희가 맞아요. 말씀드리는 기준은 프라이머리 초등과정 초등과정을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네.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고, 세 번째 케이스는 또 뭐가 있을까요? 주거지 위치는 한인 비율이 좀 낮은 곳을 희망하세요. 이런 가정은 이제 한국 학생 비율도 좀 낮은 학교를 가시는 분들이죠. 네. 근데 사교육은 또 이것저것 많이 시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이것도 좀 상충되는 조건이기는 합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또 메인타운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맞아요. 되니까 이것 또한 좀 이동 시간이나 뭐 다른 비용들이 부수적인 것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보통 이제 예를 들어 지역을 예를 들자면 푸트라자야 지역 위치하셔서 이제 학교를 보내시는데 사교육은 좀 이렇게 많이 시키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이제 수방이나 몽키아라 그렇죠. 쪽으로 가셔야 예. 돼서 이게 주중에 사실 뭐 두세 번씩 운전해서 가시기에는 거리가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 좀 상충되는 조건입니다. 보통 이제 학교가 끝나고 또 이동을 하실 거라 그때는 또 교통체증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도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이렇게 조건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케이스가 영어가 베이스가 없는 학생들, 완전 맞아요. 제로인 학생들인데 영어 집중반에서 따로 이렇게 집중반 아이들만 공부하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요거는 사실 이제 학교들이 영어 집중반을 운영하는 이유는 영어 레벨이 높지 않은 학생들을 국제학교로 입학을 시켜서 영어 집중반에서 어느 정도 향상시켜서 정규 수업을 소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끼리 모이잖아요. 중국, 일본, 그 다음에 한국 학생들이 위주로 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요 영어 집중반을 좀 싫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집중반 기간을 좀 짧게 하고 싶어요. 내지는 안 하고 싶어요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학생의 영어 능력이 정규반 수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기준들이 서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준을 잡으실 때는 1지망, 2지망을 잡으시되 요거 조금 어렵겠다 또는 이게 서로 상충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언제든지 상담 주시면 저희가 그 조건들을 조금씩 조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상담은 언제든지 편하게 요청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을 저희가 일단 항상 5가지를 여쭤보고 그 다음에 유학 목적도 여쭤보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유학 목적은 이렇게 잡으셨는데 기준이 또 좀 다르게 잡히시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도 조정하면서 이제 하는데, 그럴 경우 조건에 따라서 학교 추천이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학비가 뭐 같은 2,500만 원이다 하더라도 네. 가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천한 학교들이 좀 달라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너무 많으니까 사례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A 가정 같은 경우 맞아요. 1순위는 예산이에요. 그리고 네. 2순위가 생활 편리성. 근데 이 네. 예산도 높은 가정, 낮은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1순위 예산에서 높은 예산과 생활 편리성을 원하시는 분들은 뭐 GIS나 아니면 뭐 BSKL 이런 맞아요. 학교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학비 예산은 낮은데 생활 편의성을 좀 좋은 데로 하고 싶다. 이러면 쓰리베스탈이라는 학교나 맞아요. 아니면 조금 이동거리가 있긴 하지만 뭐 스트레이트 라왕 요 정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몽키아라 말고 수방도 굉장히 편의성이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네. 수방에서는 그래도 좀 학교가 쓸케이디유라던가 3KDU도 있고 뭐. 3KDU도 근데 더 낮추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킹슬리나 네. 테일러스 푸총이나 네네. 뭐 아니면 뭐 3M마스 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것도 우리 학생이 몇 학년이냐에 맞아요.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예산 안에서 또 생활 편의성일 때 학교들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1순위가 또 원어민 환경인데 네. 2순위는 또 한국 학생 비율이 낮은 높았으면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낮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세요. 네. 높은 걸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너무 내향적인 경우, 내향적인 경우에는 좀 한국 학생들이 없으면 너무 외롭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유학 기간이 좀 짧을수록 영어 노출을 이제 원하시기 때문에 한국 학생 비율이 좀 적은 경우를 이제 원하시는데, 원어민 교사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한국 학생 비율이 좀 낮은 학교는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는 AISM이라는 학교, 푸트라자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가 원어민 선생님 비율이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한국 학생 비율은 약 7% 정도 네, 이렇게 좀 맞아요. 낮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호적제 학교고요. 이런 한국 학생 비율이 낮은 학교를 원하실 경우 보통 이제 AISM 조건이 좀 맞죠. 그 다음에 반대로 한국 학생 비율을 크게 상관하지 않거나 한국 학생 비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어느 학교가 있을까요? 뭐 많죠, 사실. 네, 맞아요. BSK도 있고, GIS도 있고, 네. 뭐 세인조셉도 있고, 네. ISP라는 학교도 있고요. 학교들이 조건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상담했었던 경우였죠. 예산은 크게 상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원어민 교사 비율이 좀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을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 뭐 저희가 뭐 BSK라든가 가든이라든가 뭐 이런 학교들을 좀 추천을 드렸었고, 원어민 교사 비율도 중요하고 예산도 어느 정도 조금 지키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좀 어떤 학교들이 있을까요? 뭐 이튼 까장 캠퍼스나 아니면 뭐 UCSI KL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들 추천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어떤 기준을 조건으로 학교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학교 추천드리기가 좀 정확도가 높아지죠. 맞아요. 근데 미리 알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에 너무 맞아요. 정보가 많고 챗GPT나 뭐 제미나 이런 것들이 정리도 잘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정리를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그 정보가 다 맞지도 않고요. 이제 맞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정보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죠. 네, GPT가 주어진 데이터 안에서 정리는 잘 해주는데 사실상은 이제 최신 정보. 저희는 이제 요번이 2026년 8월이잖아요. 그러면 26년 1월에 그 학교를 입학해서 다니는 재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학교의 실시간 정보들을 사실 좀 맞아요. 네. 드릴 수가 있고, 왜냐면 한인 학생 비율은 약간씩 유동적으로 업다운이 있죠. 네.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학교 만족도도 영어 준비반에 대한 특히 만족도가 이제 조금 업다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 그래서 학교 상담이나 학교 추천 이런 거는 뭐 GPT를 이용하셔도 좋고 저희처럼 이제 유학원을 이용하셔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 가족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가 일단은 결정을 해주시면 학교를 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학교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만족도가 확실히 높아지죠. 맞아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찾아오시는 조건들이 부모님이 원하시는 조건들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의 라이프 스타일도 나오고요. 네, 아이의 맞아요.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가정에 필요한 학교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와.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죠. 그 전문가의 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찾아서 서칭해서 얻어지는 학교의 정보와 네. 저희가 계속 좀 보면서 이 학교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학교를 보는 네네. 관점이 달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좀 학교를 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택하시는 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5가지를 선정을 하시고 그 중에서 1순위, 2순위를 결정하시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학교가 한 2개에서 뭐 4개 정도로 이제 좁혀지거든요. 그러면 최종 답사를 해보시고 학교 결정을 하시면 대체적으로 좀 후회 없이 학교를 결정하시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결정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니즈다. 어떤 목적으로 가느냐.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리 가족의 유학 목적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어떤 예산으로 또 어떤 환경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리면 또 어머님의 또 성향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학교 결정을 좀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